안녕하세요. 가면 갈수록 더 멋져지는 2학년 학생 여러분, 역사쌤 박진주입니다. 오늘 5-3 사림의 성장과 분당의 출현 중에서도 사림의 성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두 단어가 훈구라고 하는 단어랑 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두 단어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세력. 을 바로 이제 훈구랑 사림이라 부르는데, 그 중에서 훈구는 뭐냐면은 세조가 왕이 될 때 그걸 도와준 공을 세운 신하들이 있어요. 그 신하들은 왕이 되는 걸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높은 관직과 많은 재산을 차지했었겠죠. 그래서 정치적 실권을 차지하고 막대한 재산의 소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뭐 정치를 이 훈구나 이제 세조가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체제는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면은 좀 더 이제 정치하기가 수월했겠죠. 근데 이때 지방에서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의 건국 과정을 배웠을 때 신진사대부가 급진파 신진사대부랑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뉘어지고, 그 중에서 그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제거하고 조선을 세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제거가 되거나, 그러니까 죽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숨어 살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으로 숨어 살면서 정몽주나 길제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공부를 잘하는, 성리학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학문의 전통을 이어서 지방에서 성리학 연구에 힘쓴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계속 그 지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인재를 양성을 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그 세력을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향촌 자치를 이제 추구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향촌은 지방에 있는 마을을 향촌이라 부르는데, 이 사림은 어차피 지방에서 계속 터를 두고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마을들, 향촌을 계속 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을 다스리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계속 건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향촌 자치라던가 아니면은 도덕이나 의리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방에 있던 사림이 중앙으로 언제 등장을 하냐면은 성종 때 훈구 세력이 너무 이제 힘이 세다 보니까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을 둘러보니까 이런 사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종직 같은 사림들을 등용을 했는데, 주로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었냐면은 3사에 배치가 되었어요. 우리 3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언론기관이라고, 굉장히 청렴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기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3사에 배치가 되어서 훈구 세력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구 세력이 가만히 자기네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가 살인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비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눈꼴 사납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사화인데요. 이 사화는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사림이 훈구 세력으로 받은 이제 그 정치적 탄압을 말하는데요. 총 이제 대표적으로 4가지 사화가 있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3가지 사화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 성종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을 보면은 왕의 호칭이 살짝 다르죠. 뒤에 군자가 붙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굉장히 정치를 못하거나 막 이렇게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왕의 일을 잘 못했을 때 신하들이 왕을 쫓아냅니다. 그러고 새로운 왕을 세우거든요. 그렇게 쫓겨난 케이스인 왕, 뒤에 군자를 붙이게 됩니다.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군자가 붙을까요? 어쨌든 연산군 시기 때 있었던 이 사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군 때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막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었을 때 훈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림을 쫓아내야겠다.
그래서 일으킨 사화가 무오사화인데 이거는 그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구실이 된 겁니다. 그 이제 훈구 세력 중에서 유자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자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살인들을 쫓아낼 구실을 막 찾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김종직은 이미 성종대 사람으로 죽고 없지만 그 제자였던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사초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스승님이 쓴 조의제문을 그 이제 그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중국 쪽에 있는 이야기를 들여온 건데 그 조선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겁니다. 세조가 왕이 될 때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거를 비판하는 글이 바로 조의제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자관이 이걸 들고 연산군한테 가서 이제 쫑알쫑알 말하는 거죠. 연산군 왕 이거 한번 봐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살인 애들이, 당신의 지금 증조 할아버지격 되는 연산군을 까는 글을 쓰고 있다 하면서 이걸 보니까 연산군 눈이 뒤집힌 거예요. 살인애들 속이 시커멓구나.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살인애들을 죽입니다. 죽은 사람은 또 이렇게 무덤을 파헤쳐서 또 이렇게 목을 댕강 자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어가지고 이때 무오년에 일어난 사화라고 해서 무오사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어난 사화가 갑자년에 일어난 갑자사화인데요. 이거는 그 성종의 부인인 연산군의 그 어머니죠. 윤씨라고 있는데 이 윤씨 왕비가 폐비가 됐습니다.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려졌거든요. 연산군이 굉장히 꼼꼼한 어렸을 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성종한테는 그 왕비 말고도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이 그 왕비가 그 좀 이렇게 약간 질투가 심했나 봐요. 막 후궁 만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붙잡다가 막 성종 얼굴에 이렇게 손톱으로 막 핥히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시에 이제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살인들이 성종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전하, 지금 왕비는 국무의 자격이 없다면서 어떻게 국무가 후궁들을 질투할 수가 있냐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먹이면서 왕비의 자격이 없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후궁이나 아니면은 성종의 어머니였던 뭐 대왕 대비의 그런 입김도 같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살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그 결국에는 성종이 자기 왕비를 폐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고 사약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꼬꼬마 때여가지고 연산군을 잘 모르고 있다가 훈구 애들이 어떻게든 살인을 쫓아내고 싶으니까 그런 친어머니가 폐비된 그런 사실을 조목조목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연산군 귀가 눈이 또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여기랑 관련된 수많은 살인들이 또 죽거나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갑자사화가 돼요. 근데 이런 사화 말고도 연산군 자체가 워낙 흥청망청 돈을 쓰기도 하고 기생들 불러가지고 띵까띵까 놀기도 하고 정치도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훈구 세력들이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왕을 지지를 했다가 우리까지 목이 날아가겠다 해서 이 연산군을 버리고 성종의 이복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던 중종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종 단정, 중종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 사건으로 연산군이 폐위가 되고요. 중종이 왕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공을 세웠던 신하들은 또 훈구가 되겠죠.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중종이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또 이제 지방을 둘러보니까 조광조 같은 반짝반짝한 인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살인들을 또 등용하게 됩니다. 지방에는 엄청난 살인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광조가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종이 자기를 믿고 팍팍 밀어주니까 그래 개혁 한번 해보자 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조광조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비주얼적으로나 아니면은 학문적으로나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막 180 넘고 아이돌 뺨치는 외모여가지고 막 궁녀들이 얼굴 한번 볼 거라고 막 인기도 많았고 공부도 너무 성리학적인 그 학문적인 지식도 워낙 많아가지고 중종을 가르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개혁을 추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량과를 실시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원래 관료가 되려면은 과거 시험을 쳐야 했는데 지방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잖아요. 사림이라는 인재가 있었으니까 그냥 추천만 하면은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현량과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격사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소격사라는 곳은 원래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이에요. 막 이렇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 관청인데 이게 이제 성리학이랑은 맞지 않다 해서 소격서를 폐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잘 보니까 중종 때 이제 그 중종이 왕이 되려고 이렇게 했을 때 도와주었던 공신 세력들을 잘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뒷돈 막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공신 명단에 오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짓으로 훈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훈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소격서 폐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위훈 삭제하는 것까지 가니까 누가 불만이 커지겠어요? 훈구 세력들의 불만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사림이 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조광조가 간화 정책을 추진한 이유. 현량과를 실시해서 사림을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소격서를 폐지해서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훈구 세력이 위훈 삭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거기에 위협을 느끼기도 했었고, 거기다가 너무 조광조가 이렇게 발탁되자마자 급진적인 개혁을 쭉 했었고, 거기다가 중종을 붙잡고 계속 공부를 시키니까 중종도 지쳤거든요.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훈구가 접근을 해서 조광조 이 사람 지금 위험하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면서 훈구파 애들이 만든 그 이제 음모가 뭐냐면은 궁궐 주변의 나뭇잎에다가 꿀로 막 이렇게 그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내용을 막 쓴 거예요. 그러면은 꿀이 이렇게 묻혀져 있으니까 벌레가 막 갉아먹겠죠. 수많은 나뭇잎들이 다 조광조가 왕이 된다고 적혀져 있어요. 이거를 중종한테 보여주니까 중종이 이제 깜빡 넘어가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조광조 이 사람 위험하다 해서 조광조를 믿지 못하고 조광조랑 관련된 살인 애들을 다 이제 죽이거나 쫓아내는 그런 기묘사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제거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종 시기에 조광조가 개혁을 추진했지만 중종과 공신이 조광조를 제거하고 사림을 축출하는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뭐 살인과 훈구 간의 이야기를 살펴본 거죠. 별표 친 내용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